씨름리그 공식 출범대회 제1회 영월장사 씨름대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체전 결승 경기인데요. 15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이번 단체전에서는 결국 15개 팀 가운데 2개 팀 의성군청과 정읍시청이 살아남으면서 결승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자, 의성군청과 정읍시청이 단체전 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윤필재 장사의 모습도 한번 보고 있네요. 이번 대회 뭐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백두급에 태백급에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예, 윤필재 장사입니다. 27살이고요. 168cm의 신장, 78kg. 그리고 정읍시청의 같은 태백급 80kg 이하의 김성화 선수입니다. 32살이고요. 172cm의 신장, 85kg. 김성화 장사입니다. 자, 윤필재 장사는 들배지기를 주특기라고 있고 홍사파의 김성화 선수는 손기술인 오금 당기기를 주특기라고 있는 선수죠. 네. 자, 윤필재와 김성화 장사 두 장사가 만난 태백급 80kg 이하. 이 단체전은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의 경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제 우리 민속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단체전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출전하는 태백급 선수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씨름협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는 7체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 민속대회는 4체급 아닙니까? 네. 자, 4체급 중에서 3체급은 2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백두급은 1명의 선수가 출전하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죠. 네. 가장 적게 나가는 이제 태백급 선수부터 시작이 되겠는데 80kg 이하 선수들입니다. 선수 간의 3판 2선승제. 첫 15년 만에 재개된 첫 대회다 보니까 단체전 이 우승이 물론 상금도 걸려 있긴 합니다만 의미가 확실히 있는 우승이라고 할 수 정말 있겠어요. 의미가 있죠. 네. 그동안 15년 만에 부활된 대회에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도 네. 영광이고 또 선수들도 남다른 각오로 정말 쟁쟁한 또 영암군청도 탈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윤필재 장사가 들었습니다. 대지기 윤필재 첫판 1대0. 정말 작은 거인 어떻게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하나로 모아 쓸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꼼짝 못하게 만드네요. 또 배영수 감독도 이 단체전 7명 선수 중에서는 꼭 따줘야 될 선수가 윤필재 장사. 네. 물론 뭐 정읍시청의 김성하 장사도 한때 장사를 했던 선수들만 최근의 성적이 좀 좋지 않죠. 예. 초반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승리를 챙겨줘야지만 이제 마지막까지도 갈 수 있는, 혹은 또 그 전에 끝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초반에 승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김시영 감독도 사실 7명 중에 4점을 완벽하게 따랐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3명은 완벽한데 나머지 선수들은 글쎄요 했는데 오늘 어떻게 대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전을 보면 7명의 선수 가운데 4명만 확실하면은 항상 승리를 거두는데 대부분이 꼭 3명 정도는 확실한데 1명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부터 대학 일반 민속 선수들까지 단체전 경기는 7명으로 구성돼서 일단 선봉이 그날 어떻게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전체 팀 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단체전 경기는 뭐 개인전에 우승했는 선수가 단체전에 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선봉열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체전이 주는 묘미인데 이 동료 선수들의 또 응원과 또 본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인해서 개인전과는 다른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제전인 전국체전에서는 1900년도까지는 단체전만 했었어요. 실험이 각 부별로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구름 같은 관중을 모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각 시도 간의 메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단체전은 없어지고 개인전 7척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첫 판을 챙겨간 태백급의 윤필재입니다. 단체전 결승입니다. 자, 이 홍사배 김성하 장사도 사실 경남대학교 다닐 때부터 장기전에는 명수인데 그 털보 이승상 감독의 제자거든요. 네. 정말 멋진지 했는데 이제 그 장기전을 볼 수가 없은 아쉬움이 있네요. 자, 빗장을 피했고 윤필재가 들고 있습니다. 자, 더 뒤집기가 나오나요? 자, 들어서 좌우 어느 쪽일까요? 윤필재. 밀어치기 시도. 윤필재 2대0 승리. 자, 이렇게 들배지가 중요한 겁니다. 상대 중심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좌우 공격 들어서 튕겨내는 과정을 거치다가 안 되니까 또 당겨 붙여서 그대로 밀어치기. 네. 정말 중요한 기술이 들배지기거든요. 이 윤필재 장사가 신장이 168cm인데
얼마나 좀 근력이 좋은지 느낄 수 있는 게 상대가 신장이 크더라도 번쩍번쩍 다 들고 있어요. 또 그리고 힘이 정말 장사입니다. 예. 저렇게 오랫동안 들고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체중을 본인의 체중을 그렇게 상대방을 들고 오랫동안 저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개체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체중은 85kg의 김성환 선수인데 번쩍 들어서 결국 윤필재가 내리 두 판을 따냈습니다. 자, 쌀 한 가마니가 60kg인데 85kg를 들고 저렇게 오랫동안 버틸 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힘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참 이 최강자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세레모니였었고요. 이렇게 팀 간 전적은 이제 의성군청이 1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금강급으로 가겠습니다. 90kg 이하. 의성군청은 임성길 선수입니다. 24살이고요. 182cm의 신장, 95kg입니다. 오금 당기기를 주특기라고 있는 선수죠. 자, 그리고 정읍시청은 금강급의 백영진 선수인데요. 27살, 183cm의 신장, 94kg입니다. 자, 들배지기를 주특기라고 있는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모두 대구대학교 선후배 지간이죠. 네. 자, 두 선수가 이제 금강급에 출전을 했습니다. 90kg 이하 금강급. 앞서 태백급을 챙겨가면서 의성군청이 팀간 전적에서 1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김시영 감독은 백영진 선수가 꼭 이겨줘야만이 이 의성군청을 물리칠 수가 있다. 네. 배용수 감독은 임성길 선수가 만약 이 백영진 선수를 이겨준다면은 소위 말하는 쉽게 제압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 이 경기에서는 사실 50대 50으로 배용수 감독은 보고 있는 임성길 선수고 반대로 김시영 감독은 백영진 선수는 100% 이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네. 지금 처해 있는 두 팀의 사정입니다. 내리 두 체급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몰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단체전 같은 경우는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죠. 그렇죠. 임성길과 백영진의 금강급 단체전 경기입니다. 첫판 들었어요. 밀어봅니다. 버티고 자, 배지기 시도해봤던 백영진인데 장기전으로 갑니다. 맨박거리에서 잡식입니다. 임성길. 오늘 임성길 선수 투지력이 또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단체전의 묘미죠. 묘미이자 좀 시너지 효과인데 앞서 좀 윤필재가 기선을 제압한 이후에 임성길이 좀 그 분위기를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해서 본인이 분발할지 모르겠는데 임성길 선수는 민속 무대에 들어가서 한 번도 8강에 들지를 못했거든요. 이렇다 좀 성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상대 백영진 선수는 이미 3번이나 이제 8강에 입상한 전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분위기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는 백영진 쪽으로 갔습니다만 결국은 임성길이 승리를 거두는데 이렇게 지금 동료들의 또 응원 또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에너지의 시발점은 윤필재 장사죠. 네. 자, 멋지게 화려하게 해서 팀의 사기를 올려놓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윤필재 장사인데 예. 요새 윤필재 장사 보니까 앞이마도 더 멋있게 보름달같이 환하게 보이지네요. 태백급의 최강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범접할 수 없는 윤필재 장사고요. 자, 금강급 이제 임성길이 첫 판을 챙겨가면서 선수 간에는 1대 0으로 임성길이 앞서 있습니다. 뭐 우리 실험판의 지도자들은 누구나 다 일단 백영진 선수 쪽에 무게를 둘 겁니다. 그러나 실험은 해봐야 이렇게 첫 번째와 같이 해봐야만이 아는 실험이기 때문에 앞서 김시영 감독 그리고 배용수 감독. 자, 김시영 감독도 다시 컴백을 해서 정읍시청을 지도하고 있고 배영수 감독도 이제 지도 4년 차를 맞아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또 의성군청의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면서 장사를 많이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금강급은 어느 팀에서 챙겨갈까요? 임성길이 첫 판을 챙겨가면서 1대 0. 두 번째 판입니다. 자, 선수 다리 들어오세요. 홍 선수 다리 들어. 마지막이야. 준비! 들어와. 추라고. 자, 이제 수익기가 이제 들어갔죠.
빗장거리 빗장거리 자. 임성길 2대0 승리. 평소에 하지 않던 빗장거리까지 보이고 있는 야. 임성길 선수 손기술에 주특기를 갖고 있는 선수가 오늘 뭐 다리 기술, 허리 기술 다 보여주네요. 네. 자 그러자 정읍시청의 김시영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아 이게 단체전의 힘인가요? 야 일단 임성길의 승리로 선언이 됐는데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시영 감독도 비디오 판독 아껴야 됩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을 때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되지 이 단체전 경기에서는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아 임성길의 좀 왼팔을 봐야 되겠네요. 그거 정말 왼팔과 지금 팔꿈치에 지금 백영진의 팔꿈치인데 왼팔과 팔꿈치 어느 쪽이 먼저 닿는지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실험은 무릎 이상의 신체 부위가 모래판에 먼저 닿는 선수가 패자거든요. 네. 함께 보고 있는 이 영상 외에 대한씨름협회에서 이제 비디오 판독하기 위한 카메라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왕년의 천하장사도 이제 머리에 아침 미술이 참 하얗게 양 내려오고 선수 동시에 다 안경도 재경기를 끄고.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닿기 때문에 무승부로 판정이 났네요. 지금 재경기가 돼요. 재경기 되겠습니다. 아 임성길 입장에서는 그 손을 짚었던 게 아쉽게 됐고 좀 결정적인 상황에서 정읍시청의 김시영 시영 감독은 감독이 정말 잘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네요. 그렇죠. 아주 유효적절하게 뭐 저는 또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승 경기에서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비디오 판독 찬스인데 그것을 잘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던 김시영 감독입니다. 네. 탁 당겨. 재경기 선언이 됐습니다. 임성길은 회심의 빗장거리가 들어갔지만 결국 팔을 짚으면서 동시에 모래판에 닿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게 또 백영진 선수에게는 기사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탁 당겨. 자, 다리 들어와. 들어와. 자, 가만히 있어. 재경기 두 번째 판입니다. 맞춰. 맞추라고. 백영진이 먼저 몰아봤고요. 자, 오늘 뭐 임성길 선수가 정말 공격을 잘하고 짠다리 자 그리고 백영진의 승리 1대1입니다. 백영진이 결국 비디오 판독 끝에 살아남았는데 두 번째 판을 챙겨가면서 1대1이 됐습니다. 두 선수는 대구대학 재학 시절에도 한 훈련장에서 연습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길 선수는 전혀 의외의 변칙 스타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백영진 선수가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째 판을 정말 비디오 판독으로 인해서 기사 희생하면서 한 판을 가져가는 백영진 선수네요. 임성길의 이 안다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리만 들어갔죠. 그래서 좀 패인이 됐군요. 그렇죠. 다리만 걸어서는 항상 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다리는 걸어놓고 상대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당겨 붙여서 체중을 실어서 상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다리만 가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중심은 뒷중심이 되고 다리는 앞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실험은 중심 무너뜨리기 좌우 상하 전후 중심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임성길 선수의 패인이죠. 네.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왔던 선수는 금강급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최정만 장사입니다. 자, 최정만 선수도 저렇게 안다리가 들어갈 경우 있지만 최정만 선수 저래 되면은 더 다리를 가까이 갖다 접근을 시켜요. 네. 그래서 상대방을 밀착시킨 가운데 무너뜨리기 때문에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자, 단체전 의성군청과 정읍시청의 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강급 어느 팀에서 챙겨갈지 점점 더 미궁수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의성에는 이제 의성군청의 배영수 감독이 와서 좋은 성적을 거행하고 있지만 의성에는 또 실험 공원이 있어요. 네. 고인이 되셨지만 민속 실험을 창시자 고 김태성 회장님이 계시던 곳에 보면은 실험 공원이 있고 실험로도 있는 경상북도 의서입니다. 땀이 나다 보니까 땀을 닦아주고 있는데요. 이게 어깨 싸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맞닿는 부위 쪽에 좀 땀이 많이 나는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미끄러워지면은 서로 숫발이 받지를 않는다. 네. 공격자도 마찬가지고 방어하는 선수에겐 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사실 오창록 선수도 물론 뭐 승패는
완전히 인정하고 갔지만 실제 실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주영 장사가 땀이 남으로 인해서 유량 고지를 먼저 선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판입니다. 맞춰. 빠지지 마, 청 선수가. 네. 그대로 백영진 승리. 이렇게 역전의 승리 금강급을 챙겨가는 정읍시청입니다. 자, 김시영 감독의 멋진 비디오 판독 요청이 그 하나가 결국은 금강급을 챙겨갔군요. 또 김시영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작전대로 백영진 감독이 사실 백영진 선수가 패하면은 어려울 상황이었는데 예. 일단 한 판을 만회해 주면서 팀의 균형을 맞춰 나왔네요. 네. 이 금강급마저 뺏겼으면 정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정읍시청이었습니다. 손명호 장사도 백두급에 버티고 있고 박정호 장사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몰릴 수밖에 없었던 정읍시청인데 기사 회생하면서 금강급을 챙겨왔습니다. 팀 간 전적은 이제 1대1 장사 그 단체전에서의 지금 결정전 결국 백영진이 승리를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행운이 주어지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행운의 승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 또 실험판이 운동 경기장이거든요. 이 두 번째 판이 임성규 선수에겐 두고두고 좀 미련이 남을 것 같고요. 이제 한라급으로 이동합니다. 105kg 이하 의성군청은 박성윤입니다. 36살이고요. 180cm의 신장, 105kg입니다. 자, 밧다리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죠. 자, 그리고 정읍시청은 이승욱 장사인데요. 36살입니다. 186cm의 신장, 105kg입니다. 한라급이지만은 장기전을 아주 잘하는 이승욱 장사입니다. 네. 2019년에 음성 대회에서 한라장사의 등극 이제 최초의 본인의 한라장사 등극인데 그 이후에 이제 장사 타이틀을 획득하게 됐고요. 이승욱 장사가 한라급에 출전했습니다. 배영수 감독, 이 감독들이 이제 선수들 배치도 굉장히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4개 체급을 가지고 이제 백두급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이 체급의 선수들을 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어느 쪽에 배치를 할지도 굉장히 좀 잘 짜야 되겠어요. 그렇죠. 1, 2, 3번에 배치할 것인지 5, 6, 7번 중에 어떤 선수를 한 체급에 2명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앞쪽에 배치를 하느냐 뒤쪽에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감독의 그건 또 지략이죠. 그렇죠. 1대1에서 이제 한라급입니다. 자, 배영수 감독은 박성윤 선수에게 뭐 따주면은 좋고 처음에는 50대 50으로 봤지만은 김시영 감독은 이승욱 선수가 꼭 이겨줘야만 또 되는 점수 중에 7명 중에 한 명인 선수가 이승욱 장사입니다. 네. 홍 선수. 맞춰. 팀 간 전적은 이제 1대1입니다. 다리 들어와. 세 번째 한라급 첫 판. 잡채기 시도 이승욱의 잡채기 통하지 않았고요. 뿌려치기! 박성윤의 뿌려치기입니다. 정말 우리 실험이 삿바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저렇게 등 삿바를 잡고 상대의 중심을 앞으로 끌어치면서 뿌려치기 정말 재빠르게 이루어지는 공격 아닙니까? 네. 자, 그러나 박성윤 선수가 뿌려치기 이후에 어딘가 좀 몸이 불편한 제스처가 나왔어요. 지금 오른쪽 팔이 좀 무리가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른쪽 어깨에 밴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지금 완전치를 않는 그런 상황인데 네. 또 뿌려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승욱 장사를 저렇게 아주 신바람 나게 뿌려칠 수 있는 그 빠른 스피드가 힘을 가할 수밖에 없죠. 네, 정말 내동댕이 쳤는데 그러나 오른쪽 어깨 부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좀 부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뿌려치는 과정에서 갑자기 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리가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임시 방편으로 근육을 좀 만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긴 한데 이 부상 선수들 좀 재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한겨울에 할 때보다는 여름에 하면은 뭐 부상은 적죠. 그러나 선수들이 지금 금년도 전반기에 경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후반기에 경기가 몰려 있으니까 힘도 들고 체력 관리도 어렵고 네,
모든 게 지금 힘든 과정을 겪어내야만 되는 우리 민속 선수들입니다. 네. 자, 멋진 뿌려치기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첫 판을 챙겨간 의성군청의 박성윤 선수입니다. 한라급 첫 판 챙겨가면서 선수 간에는 1대0. 일단 한라급까지 왔는데 아주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의 승부처가 이 박성윤 선수와 이성욱 선수 간의 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두 팀은 가져가야 될 선수는 윤필재, 백잉 선수는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박성윤 선수가 이긴다면 의성군청은 쉽게 가져갈 수가 있고, 예. 만약에 이승우 선수가 이긴다면 정말 힘든 마지막까지 대결을 가져야 될 그런 지금 팀 구성입니다. 그렇죠. 둘째 판. 다리 들어오세요. 홍선바 들어와. 마지막이야. 준비! 이승욱. 이승욱의 승리 1대1. 자, 이승욱 장사도 장기전에 능하고 빗장거리 잡채기를 하는 선수지만 박성윤 선수도 까다로운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들어서 상대 중심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들어서 털고, 자, 한번 들어서 털어내면서 그대로 당겨 붙이면서 밀어치기. 36살의 동갑내기 두 선수입니다. 한 판씩 주고받았고요. 자, 이승욱 장사도 그 지난해까지는 구미시청에서 함께 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구미시청이 될 때는 경상북도 대표 선발전에서 이 박성윤 선수하고 많은 경기를 했단 말입니다. 한라급 배영수 감독은 이제 박성윤 선수에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따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김시영 감독은 이제 이승욱 선수가 반드시 따야 된다는 메시지를 줬어요. 자, 뭐 지도자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의 포인트는 누구다 하는 것은 뭐 지도자로서는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각 배영수 감독이나 김시영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는 작전이 지금 척척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배영수 감독도 사실 임성길 선수가 이겨줬으면 쉽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아쉬웠던 그 순간이 오히려 또 상대에게는 또 호기가 되었고. 네. 자, 그러면서 1대1에서 한라급까지 왔는데 한라급도 1대1입니다. 잠시 또 황찬섭 선수의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정읍시청이 이 백두급 이후부터는 이 상대 전적에서 썩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리 들어오세요. 자, 일단 어떻게 정읍시청은 이승욱 선수가 이겨줘야만이 네. 이 의성군청을 상대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네. 기폭제가 되는 것이고, 홍선바. 만약에 이승욱 선수 패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세 번째 판 잡채기. 자, 이렇게 박성윤이 결국 한라급을 챙겨갔습니다. 자, 정말 기습적인 들배지기 들어오는 이승욱 장사를 그대로 아하. 당겨 붙이면서 잡채기. 이렇게 되면 한라급을 의성군청이 챙겨가면서 단체전 우승에 한 발 더 앞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또 손명호 장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 이렇게 되면 의성군청 쪽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됐고요. 박성윤 선수가 이렇게 한 체급을 챙겨주면서 2대1이 됐습니다. 자, 일단 정읍시청은 만약에 이승욱 장사가 이겨준다면은 7번에 정상호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첩첩산중입니다. 이제 예. 지금부터. 어깨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판과 세 번째 판을 따낸 의성군청의 박성윤, 아주 중요한 한라급. 결국은 이제 단체전은 이렇게 초인적인 힘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2대1로 앞서 나가는 의성군청입니다.
팀이 그동안 팀워크가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졌느냐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경기가 단체전이죠. 자 이제 손명호 장사입니다. 의성군청 38살이고요. 194cm의 신장 140kg입니다. 자, 들배지기를 주특기라고 총 3회의 백두장사에 등극했던 손명호 장사죠. 예, 앞서 이번 개인전에서도 백두급 준결승에 진출해 있는 손명호 장사, 상대는 김병찬 선수입니다. 자, 정읍시청의 선수인데 26살, 184cm의 신장, 140kg입니다. 자, 역시 들배지기를 주특기라고 있는 선수죠. 이제 김병찬 선수도 이제 민속 무대에 들어와서 지난해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제자리를 찾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2018년에 정읍시청에 입단을 해서 그 지난해 영월 2대회 그리고 구례 대회에서의 지금 성적이 6위였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네, 선수들은 민속 무대 입단해서 바로 우승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태백급은 뭐 괴물 신인 노범수가 와서 7개월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이 백두급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 박성현 선수의 지금 오른쪽 어깨인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다음 대회 이제 민속 씨름 리그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대회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민속 씨름 리그 공식 출범 대회고요. 첫 1회 대회입니다. 영월장사 씨름 대회. 돌지 마. 자, 이제 단체전 백두급 경기 팀 간 전적은 2대1로 의성군청이 앞서 있습니다. 백두급 손명호와 김병찬의 대결. 자, 홍사빠 날 들어. 첫판이에요. 다리가 들어오는데요. 빗장 시도. 자, 물러서지 않고 밀어치기 손명호. 자, 김병찬 선수를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뒤뚱했지 않습니까? 손명호 선수가. 네. 자, 조금만 더 당겨 붙이면서 밀었으면 첫째 판을 멋지게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아쉬운 한 판이었습니다. 빗장거리에 살짝 흔들렸습니다만 아주 빠른 시간에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맛배지기를 상대를 해야지 도망가면은 전혀 승산이 없는데 김병찬 선수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의성군청에게 더욱더 지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단체전 결승입니다. 자, 김병찬 선수도 10cm의 신장을 극복을 하려면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측면으로 공격을 들어가야만이 일단 승산이 있지. 네, 10cm의 신장은 맞배지기 상태에서는 본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누가 이제 더 빨리 손명호 선수는 김병찬 선수가 측면을 가기 전에 공격을 이루어줘야 되고 김병찬 선수는 손명호 선수가 들 배지기 시도하기 전에 측면으로 가서 상대 중심을 흐트러 놓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공격을 해야만이 승산이 있습니다. 네, 김시영 감독 그리고 배용수 감독입니다. 앞서 정읍시청의 김시영 감독은 이승욱 장사가 한라급을 놓치면서 위기에 지금 봉착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팀이 단체전 경기에서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선수가 이겨줘야 될 선수가 꼭 이겨줘야만이 되지. 네, 이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점을 잃게 되는 거 그러는 아닙니까? 거죠. 그러나 또 이 단체전의 묘미는 의외의 선수들이 그렇죠. 큰 선수들을 좀 잡아주잖아요. 자, 다음 경기도 정말 재밌는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박정우 선수와 황찬섭. 아, 이 우리 태백급 실행- 기대되네요. 그래, 태백급 기대되죠. 네. 또 태백급의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두 선수가 다음 이제 바로 태백급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몸짱, 기술짱 모든 예. 걸 갖추고 있는 두 선수 기다리고 있죠. 예, 선수들 이쪽으로 오세요. 씨름돌이 준비하고 있는 이 다음 체급 태백급인데요. 자, 백두급은 어느 쪽이 가져갈까요? 손명호가 첫 판을 챙겨갔습니다. 자, 홍사빠 날 들어. 두 번째 판 그대로 잡채기 밀어치기 손명호의 승리 2대0 승리 백두급을 챙겨가는 의성군청입니다. 팀 간 전적은 이제 3대1이 됐습니다. 손명호 장사가 이렇게 씨름을 잘할 때는 상대의 허점을 잘 파악을 해요. 네. 방같이 이번에는 김병찬 선수가 들리지 않으려고 엉덩이로 중심을 낮추니까 바로 밀어치면서 잡채기까지 이어지니까 김병찬 선수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자, 예. 밀어쳤다가 또 잡히면서 그대로 완벽하게 체중을 실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손명호 장사였죠. 자, 이렇게 이제 팀 간 전적이 3대1로 벌어지자 선택권을 사용했죠. 정읍시청 쪽에서는 이제 손명호에게 백두급을 뺏기면서 두 체급 뒤진 상황에서 한라급 7번째 선수인 정상호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의성군청은 이제 오현호 선수가 출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태백급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제 선택권에 의해서 자, 의성군청은
오현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24살이고요. 175cm의 신장, 105kg의 오현호 선수입니다. 자, 들어 뒤집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는 오현우 선수, 우리 대학 실험 선수 시절에 종종 봤죠. 올해 이제 대구대를 졸업하고 입단한 오현호 선수고요. 자, 그리고 오현호 선수를 상대할 정읍시청은 정상호 선수입니다. 28살이고요. 180cm의 신장, 105kg입니다. 자, 들배지기를 주특기하면서 언젠가 꽃가마에 곧 금년에 탈지 내년에 탈지 준비되어 있는 선수가 이 정상호 선수입니다. 네. 올해 첫 대회였던 설날 대회에서도 2위를 차지했었던 정상호. 결국은 이제 믿을 수 있는 정상호를 선택한 김시영 감독입니다. 팀 간 전적이 지금 2체급 뒤져 있자 선택권을 사용했는데요. 선택권은 이제 2체급이 뒤지면 한 차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이 태백급의 박정호 선수와 아주 황찬섭 선수의 황찬섭. 대결인데요. 자, 실험돌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기다려줘야 됩니다. 네. 기다려 봐야죠. 그러나 여기서 또 오현호가 승리한다면은 한라급 가져가면 우승이에요. 이제 단체전 초대 양선수 마지막에 새로 부활하는 단체전 경기는 의성군청이 네. 가게 되죠. 첫 판입니다. 오, 첫 판입니다. 오현호 1대0입니다. 아직까지 민속 무대에 등단해서 입상 성역도 없는 오현호가 이렇게 상대를 당겨 붙이면서 앞다리 이게 단체전의 묘미인데요. 누가 정상하고 이렇게 넘어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의성군청으로 넘어가네요. 자, 이렇게 우리 단체전 민속은 1등을 하게 되면은 각 지역 장사 실험대에서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또 연말 최강단 결정전에서는 1억의 상금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력 향상 지원금인데 이번 대회는 이제 1,000만 원의 단체전 우승 상금이고 준우승은 500만 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에 이제 단체전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에서는 1억 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적으로 산수적으로 계산한다면은 계속 우승하면은 2억 원의 상금을 당할 수가 있는 야. 단체전 경기입니다. 네네. 회심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정상호. 자, 이제 정상호의 본격적인 실력이 나올 차례입니다. 네, 지금 신인 선수인 오현호 선수에게 당했어요. 자, 오현우 선수도 이 정상호 선수는 본인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작과 동시에 정말 빠른 공격 당겨 붙이면서 상대의 안다리까지 들어갔다. 일단 상대를 가까이 붙여놨기 때문에 이 안다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자, 이번 판을 오현호가 다시 챙긴다면 단체전 우승은 의성구청에게 돌아가고요. 정상호가 챙겨가서 마지막 판까지 간다면 결국 또 2체급을 한라급 정상호가 챙겨간다면 다시 태백급으로 돌아옵니다. 뭐 정상호 선수의 최근의 실력이라면은 그렇게 쉽게 2대 0으로는 패할 선수는 아닙니다. 네. 무릎 세워. 워낙 빠른 안다리가 들어오면서 정상호를 좀 당황케 했었던 오현호입니다. 자, 오현우 선수는 패해도 지금 팀의 사기는 100% 충전 더 쉽게 줬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뭐 본인은 패하더라도 강하면 공격할 필요가 있고 정상호 선수는 김시영 감독의 믿음대로 차근차근 해서 팀의 1승을 가져다 줘야죠. 두 번째 판입니다. 이번에도 안다리. 자, 걸렸어요. 안다리 밀고 갑니다. 안다리 빠져나오면서 다시 안다리. 자, 배지기 밀어치기, 잡채기까지 뒤집기 가나. 자, 그러나 정상호의 승리. 1대1입니다. 자, 오현우 선수 조금만 침착하게 했더라면 정말 평생의 일생일대 멋진 실험을 한번 할 수가 있었는데 재밌는 실험 보여줬네요. 목이 살아야 됩니다. 뒤집기는 좌우 겨드랑이를 파고들거나 목이 살아야만이 되지. 목이 상대 가슴 밑에 있었을 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기술이 뒤집기거든요. 그러나 이 신인의 좀 패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뭐 안다리 배지기, 잡채기 또 마지막 뒤집기를 시도하다가 본인이 패하였습니다만은 이 정상호 선수를 정말 당황케 하는 기술들이 여러 차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첫 시작과 동시에 안다리로서 또 다시 이기는가 싶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는 지금 목이 살아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신체가 같이 하나로 일치되질 못하니까 본인이 패할 수가 있고 배영수 감독 잘했다고 지금 칭찬해주고 지금 있는 모습 배영수 감독은 만족해하고 있어요. 만족해하고 있죠. 예. 오현우 선수가 뭐 패하더라도 이런 공격력으로 해준다면은 뭐 100% 200%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정상호 선수는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불같이 달거드는 이 오연을 어떻게 방어하려는지 네. 관전 포인트입니다. 배영수 감독이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의성구장 쪽으로 좀 넘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지켜보는 상황이고 오연호 이 신인 선수에 대한 이렇게 되면 이제 단체전에서의 활약을 보면서 지금 개인전도 이 선수가 또 개인전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들이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연호 선수는 대학 시절부터 상대를 들어서 뒤집기를 아주 잘하는. 그렇죠. 그러면 유연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이거든요. 대구대 시절부터 그랬죠. 자, 거기에다가 근력만 더 보강한다면은 이 민속 무대에서 충분히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가 있죠. 네. 이 한라급 선수치고 정말 유연한 오현호 선수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이 대구대 시절부터 정말 그 유연함으로 그렇죠. 선수들을 제압했던 모습인데 자, 사실- 정상호 선수가 공격을 할까요? 예. 아니면은 정말 재미있는 마지막 한 판인 것 같습니다. 이 한라급에서 뒤집기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1대1이 됐습니다. 한라급 세 번째 판. 신인 오현호가 큰 일을 강홍 선수 다리 낼 것인지 승부를 더 이어갈지. 자, 세 번째 판까지 오현호가 큰 일을 해냅니다. 결국 단체전 15년 만에 부활한 단체전 경기 의성군청의 우승입니다. 정말 큰 일을 해내네요, 오연호 선수. 그 상대는 지금 최근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하고 있는 정상호 선수 아닙니까? 이렇게 제1회 영월장사 씨름대회 민속 씨름리그 공식 출범대회 그리고 15년 만에 부활한 단체전에서 우승은 의성군청에게 돌아갑니다.